할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난다. 78의 나이에도 시계보다 정확하다. 다만 예전처럼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슬리퍼를 신는다. 왜 그렇게 오래 앉아 계세요? 손녀가 물으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한다.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주는 거야. 급하게 일어나면 하루가 흔들려. 그 말을 이해하는데 나는 오래 걸렸다. 할머니의 느림이 무기력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서두르지 않음이 오히려 균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거실 창가에 서서 할머니는 아침 햇빛을 바라본다. 눈을 감지도 않고 그저 바라본다. 3분, 때로는 5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햇빛이 몸속 시계를 맞춰준대. 라디오에서 들었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차를 끓인다. 작은 의식들, 서두르지 않는 아침. 그 안에서 하루의 중심이 잡힌다. 작년 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는 모두 할머니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나란히 뉴스를 보던 사람. 그가 사라진 집은 너무 고요했다. 장례식 다음 날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다 울었어. 밤새 울었단다. 그리고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다. 창가에 서서 햇빛을 바라보고 차를 끓였다. 다만 찻잔을 하나만 꺼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그런데 괜찮을 거야. 할머니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슬픔을 부정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것이 영원히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이 들면서 배운 게 있어. 슬픔은 파도 같은 거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 붙잡으려 하면 익사하고 그냥 두면 지나가더라. 몇 주가 지났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웃집 할머니와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나는 할머니가 슬픔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할머니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 뒤 눈물을 닦고 사진첩을 덮었다. 할머니는 슬픔을 잊은 게 아니었다.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었다. 슬픔에게 자리를 내주되 모든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다. 이것이 심리적 탄성이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뒤 다시 일어서는 것. 내가 이제 무슨 쓸모가 있겠니? 어느 날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손녀인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도 말이야. 예전엔 손주들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다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하잖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지난주에 회사에서 힘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팀장이랑 의견이 안 맞았다고 했지.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먼저다라고. 그 말 듣고 제가 먼저 팀장님께 대화를 청했어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랬어? 네. 할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등대 같아요. 길을 잃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해요.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실까 하고요.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랬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나중에야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배운 것들, 후회와 깨달음들. 너희한테 남겨주고 싶어서 내가 걸어온 길이 너희한테 지도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니? 노년의 의미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에 있었다. 할머니는 돈도 권력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존재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다.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정감을 느꼈다.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근 할머니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았다. 그럼 깜빡하지.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해. 할머니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야. 중요한 건 잊지 않더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힘들어할 때 해줘야 할 말, 내 생일, 그런 건 선명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 들면 머리가 정리를 하나 봐. 쓸데없는 건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지. 마치 오래된 집을 대청소하는 것처럼.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했지만 내가 어떤 위로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최근 뉴스는 기억 못했지만 삶의 본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명확했다. 옛날엔 빨리빨리 판단했어. 지금은 천천히 생각해. 그런데 이상하게 천천히 생각한 게 더 정확하더라. 할머니의 지혜는 속도에서 오지 않았다. 깊이에서 왔다. 어느 날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모님은 밤마다 싸웠다. 우리는 모두 불안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우리 집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시다가 입을 열었다. 이 집이 무너질 것 같니? 모르겠어요.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랑은 남아. 그게 기초야. 할머니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진리를 품고 있었다. 결국 할머니 말이 맞았다. 우리 집은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동네 경로당에 간다.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친구라기보다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지. 할머니의 친구들은 특별했다. 부자도 유명인도 아니었다. 그저 비슷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 같은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한 사람들. 이야기를 안 해도 알아. 눈빛만 봐도 오늘 어떤지. 그게 좋아. 할머니의 관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 친구 중 한 분이 입원했다.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갔다. 긴 말은 나누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아주었다. 말이 필요 없어.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친구분이 퇴원하던 날 할머니에게 말했다. 당신이 와줘서 살았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거지. 연결은 나이를 먹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졌다. 표면적인 대화는 줄었지만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했다. 할머니,
요즘 운동 안 하세요? 나는 소파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 매일 해. 언제요?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집안을 천천히 걸어. 그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주는 연습을 해. 그게 운동이에요? 충분해. 몸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야. 예전엔 빨리빨리 걸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걸어. 그런데 신기하게 덜 피곤하더라. 할머니의 운동은 격렬하지 않았다. 땀을 흘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꾸준했다. 매일 조금씩 부드럽게. 몸은 거짓말 안 해. 무리하면 다음날 알려줘. 그래서 나는 몸의 말을 듣는 거야. 어느 날 나는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다. 너무 천천히. 나는 조급했다. 할머니, 좀 더 빨리 걸으면 안 돼요? 왜 빨리 가야 하는데? 운동이 되려면 빨리 걸어야죠. 할머니는 멈춰섰다. 저기 꽃 좀 봐. 빨리 걸으면 못 봐. 할머니는 길가의 작은 민들레를 가리켰다. 나는 그때까지 그 꽃을 보지 못했다. 속도를 낮추면 더 많이 보여. 그게 노년의 선물이야.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에 오래된 노트를 꺼낸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는다. 뭐 쓰세요? 기억을, 무슨 기억이요? 옛날 기억, 어렸을 때 일, 부모님, 생각나는 것. 네 아빠, 어렸을 때 모습. 할머니의 노트는 정갈하지 않았다.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문장도 엉성했다. 하지만 진심이 배어 있었다. 왜 쓰세요? 잊기 전에 남기고 싶어서. 그리고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돼. 할머니는 쓰는 행위 자체가 치유라고 했다. 기억을 꺼내서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감정이 정화된다고 했다. 아픈 기억도 쓰세요? 그럼 오히려 그런 걸 더 써야 해. 꺼내놓으면 덜 아파. 어느 날 할머니는 내게 노트를 보여주었다. 언젠가 네가 읽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기뻐했는지. 나는 할머니의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거창하지 않은, 하지만 진실한 삶이. 할머니는 말한다. 나이 든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깊어지는 거야. 할머니의 몸은 느려졌다. 예전처럼 빨리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 깊어졌다. 더 단단해졌다. 더 너그러워졌다. 할머니는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사랑, 지혜, 연결, 의미. 젊었을 때는 빨리 달렸어. 목표를 향해. 지금은 천천히 걸어. 그런데 이상하게 더 많이 보여. 삶이 더 선명해. 할머니의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었다. 재발견의 시간이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가 진짜 소중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지. 나는 지금이 좋아. 물론 몸은 불편하지. 그런데 마음은 편해.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 그냥 있으면 돼.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느리지만 깊은 것들. 단순하지만 진실한 것들. 오늘도 할머니는 창가에 서 있다. 아침 햇빛을 바라본다.
눈을 감지 않고 그저 바라본다. 나는 할머니 옆에 선다. 함께 햇빛을 바라본다. 좋지? 할머니가 묻는다. 네, 좋아요. 천천히 살아도 괜찮아. 빨리 가려고 하지 마. 알았어요, 할머니. 그리고 말이야, 네? 매일 이렇게 햇빛 좀 쬐어. 몸도 마음도 밝아져. 우리는 말없이 서 있다. 할머니와 나, 햇빛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깊어진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느려짐은 약함이 아니라 깊어짐이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한다.